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53회 동영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경위로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마치 자신의 비트코인인 것처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을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그 판결과 관련해서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및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 하나인 유치해석 금지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의 결론을 복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돈이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되어 입금되면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입금된 돈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년 12월 9일 선고 2010도 891 판결 등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비트코인 권리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 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예금의 차고 송금과 비트코인의 차고 이체는 구조가 유사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의 차고 이체의 사례에서 검사는 비트코인이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를 하였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의 1심과 2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재질의 재산 범죄로서 법률 관계 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 의뢰인을 위하여 송금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1심과 2심의 태도였습니다. 1심과 2심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이다. 둘째, 차고송금의 경우 신의칙상 송금받은 예금주는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므로 송금받은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셋째,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1심과 2심의 논리도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을 먼저 보시죠.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제1항 제1항이 횡령죄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형과 같다. 이 말이죠. 횡령죄는 신인관계에 기하여 재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여 재물을 가로챘을 때, 횡령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신인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배임행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의 재물을 보관할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란 문자 그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이게 대법원 1969년 12월 9일 선고 69도 1627 판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므로 재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라는 재산상 이익을 지켜주는 것으로서 결국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요약하자면 재물을 보관해 준다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경우 중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배임죄가 일반법이라면 횡령죄는 특별법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가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령 배임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하는데 횡령죄를 적용해서 처벌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수한 경우로서 죄질도 같고 형의 경중의 차이도 없어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대법원 2006년 5월 26일 선고 2003도 8095 판결은 원심은 2심이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다같이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의 1심과 2심에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는 첫 번째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의 1심과 2심의 두 번째 주장, 즉 차고 송금의 경우 신의 측상 송금받은 예금주는 송금인과의 관계에서 신의 측상 보관관계가 성립되므로 송금받은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주장, 즉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1심과 2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53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은 1심과 2심의 세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문자 그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다룰 내용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서 유추란 유사한 것, 다시 말해서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추론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비슷한 것을 가지고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론하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이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군용법 제74조를 보겠습니다. 군용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이걸 군용물이라고 합니다.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은 군대 상황실에서 총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던 군인이었습니다. 즉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떤 성명불상자가 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자신이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 라고 하면서 해안 순찰을 가야 하는데 여기는 간첩도 오고 위험하니 총과 탄약을 달라고 하여 갑은 성명불상자에게 군용물인 총기와 탄약을 건네주었습니다. 군 검찰은 갑에게 군용법 74조를 적용하여 군용물 분실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갑에게 군용물 분실죄가 성립할까요? 군용법 제74조는 군용물을 분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이제 이렇게 속아가지고 건네준 게 분실에 해당하는지 이걸 살펴봐야겠죠. 분실이란 어지러울 분자, 잃어버릴 실자의 합성어인데 어수선하여, 즉 어지러워, 이 분자죠.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 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갖고 있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갑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성명불상자가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라고 믿고 하자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군용물인 총기와 탄약을 건네주었으니 비록 의사의 하자가 있긴 하지만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한 것은 소지를 상실했다는 점에서 보면 분실과 같지만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분실이 아닙니다. 즉 갑의 행위는 분실과 유사하지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을 군용물 분실로 처벌하는 것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론하여 분실로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추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99년 7월 9일 선고 98도 1719 판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군용법 제74조 소정의 군용물 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 이 군용물이죠.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 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여 재물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편취당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고, 분실의 개념을 군용물의 소지 상실 시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군용물의 보관 책임이 있는 자가 결과적으로 군용물의 소지를 상실하는 모든 경우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갑에게 군용물 분실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인 비트코인에 재물인 예금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유추하여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유추해석이 되고, 이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다시 말해서 재물인 예금에 대한 판례는 횡령죄에 대한 것인데, 이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배임죄에 대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추론하여 해석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하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심 판결에 있어서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2심 판결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착오로 이체받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것은 유추 해석이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게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 처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 범죄이므로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인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 범죄라는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차고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가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 2020도 9789 판결이므로 반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죄형죄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 답은 X입니다. 지금까지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및 죄형 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